일단 네이버가 유명하니까 이 네이버 먼저 해보시겠죠? 그런데 내 브랜드가 네이버에서 광고하는 게 맞는지, 네이버 안에서도 광고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냥 남들이 많이 하니까 우리 브랜드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집행했을 때 나오는 성과가 잘 나오는 건지 잘 모르시기도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1팀 황진우입니다. 오늘 제가 교육할 내용은 바로 네이버 GFA입니다. 오늘은 GFA에 대해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GFA가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후 GFA를 해야 하는 이유와 집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GFA의 노출 지명과 과금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주분들이 모르셨던 광고 매체를 처음 접하실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어디에 노출되냐일 겁니다. 이 GFA는 네이버 광고답게 스마트 채널, 네이버, 밴드가 주요 노출 지면입니다. 스마트 채널이 생소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네이버 모바일과 밴드의 뉴스, 연예, 경제 탭 등의 이 최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메인의 노출 지면은 모바일과 PC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네이버 모바일에서는 스크롤을 내리다 이 중간에 노출되는 광고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 네이버 PC에서는 이 이미지와 설명이 세로로 되어 있는 세로 타입의 네이티브 광고와 가로 타입의 네이티브 광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네이버 카페, 웹툰, 지식인 등 웹과 어플리케이션 하단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출 지면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신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 광고를 보고 있으시는 거겠죠. 그리고 노출 지면 다음으로 궁금하신 게 아마 과금 관련된 정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광고비는 소중하니까요. GFA는 캠페인의 목적과 입찰 방식에 따라 총 3가지 과금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웹사이트로의 전환 캠페인에서는 이 전환수 최대화 자동 입찰 방식을 사용하게 되시는데요. 이번에 2022년 3월 17일 기준으로 과금 방식이 변경되어 이 CPC 방식으로 과금됩니다. 이전에 CPM 방식으로 과금이 가능했었는데요. 혹시 영상 시청 중이신 광고주분 중에 과금 방식을 안 바꾸신 광고주분께서는 지금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트래픽 목적과 앱 설치 목적의 캠페인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클릭수 최대화 자동 입찰 방식에서는 CPC 방식으로 과금이 되시고, 수동 입찰 방식에서는 CPC 혹은 CPM 방식으로 과금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조회 목적의 캠페인에서는 수동 입찰 그리고 CPV 방식으로 과금이 됩니다. 이렇게 GFA의 노출 지명과 과금 방식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세부적인 세팅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GFA를 왜 해야 할지 근본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영상을 자주 찍으면서 언급하는 이 매체 확장입니다. 광고주님들께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광고를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이 지금 광고 매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체도 많은데 매체마다 키워드 광고니 이미지 광고니 종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공부하고 광고 집행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냥 워낙 바쁘시니까요. 일단 네이버가 유명하니까 이 네이버 먼저 해보시겠죠? 그런데 내 브랜드가 네이버에서 광고하는 게 맞는지, 네이버 안에서도 광고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냥 남들이 많이 하니까 우리 브랜드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집행했을 때 나오는 성과가 잘 나오는 건지 잘 모르시기도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광고를 해서 크게 손해가 나고 있진 않은데 지금 내 브랜드가 전문가의 정확한 컨설팅 없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맞는 옷을 입고 있는지 알 방법이 딱히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의미 없이 소비되는 광고비를 저는 누수된다고 표현합니다. 양치질 하면서 물을 틀어놓는 뭐 그런 느낌이겠죠? 대부분의 광고주님들은 이 네이버 중에서도 검색 광고 위주로 진행 중이실 겁니다. 이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이 정도 많이 하시죠? 여기서 광고비가 되게 많이 누수가 됩니다. 남들 하길래 따라해봤는데 사실 우리 브랜드와는 맞지 않은 옷을 입고 계신다는 거죠. 이럴 때 효율이 안 나오신다고 그 광고 금액을 이렇게 줄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광고를 빼버리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시면은 이게 브랜드 자체가 발전이 안 되는 거세요. 이제 다른 브랜드들은 본인에 맞는 옷을 입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냥 금액 줄이시거나 광고를 빼시면은 도태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마음가짐처럼
광고를 집행하실 때도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매체 확장이라는 것을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매체 확장은 모든 업체의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매체 확장은 배너 광고를 추천드립니다. 배너 광고는 키워드 광고와는 다르게 이미지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유저로 하여금 좀 더 높은 차원의 시각적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유저가 직접 검색해야 노출되는 게 아니라 유저를 직접 찾아가는 푸시 방식의 광고이기도 하고요. 이 유저들의 행동, 데모그래픽 등을 분석하여 타겟팅과 리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장점입니다. 이런 배너 광고 중에서도 GFA만의 특장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네이버라는 국내 최대 사이트에서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용자 수가 매우 많고 이 이용자의 연령대 또한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브랜드에 맞는 타겟을 설정하기가 매우 쉽겠죠. 둘째로는 하나의 매체 안에서 모든 구매 여정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제 네이버라는 매체 안에서 한 유저가 GFA라는 DA로 어떤 물건을 보게 됩니다. 궁금해진 유저는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기도 하였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블로그 리뷰 등의 바이럴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파워링크나 브랜드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구매까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금 방식, 예산, 타겟 설정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장점이 있는 GFA 집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세팅 방법입니다. 캠페인 목적을 보시면은 웹사이트 전환, 트래픽, 앱 설치, 동영상 조회, 카탈로그 판매가 보이실 겁니다. 업종이나 광고주님의 목표 KPI마다 캠페인 목적이 달라지겠지만 이 배너 광고를 처음 집행하시는 광고주님들은 이 전환, 트래픽을 목표 KPI로 잡으시는 게 향후에 광고 전략을 짤 때 수월하실 겁니다. 이게 마케터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광고주님의 브랜드를 브랜딩하는 거에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캠페인 목적을 설정한 뒤에 캠페인 예산은 어느 매체나 똑같겠지만 꼭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룹 세팅 방법입니다. 다른 광고들과 마찬가지로 타겟층에 대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선택하는데요. 메인 타겟층과 서브 타겟층을 나눈 후 여러 그룹으로 최대한 세분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설정한 타겟층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고 PC, 모바일 등의 디바이스도 타겟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타겟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설정하셔야 어느 타겟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지 비교적 쉽게 파악이 가능하겠죠. GFA를 처음 집행해 보신다면 게재 위치는 최대한 모든 위치를 선택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소재가 어느 지면에서 노출되었을 때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는지 데이터를 쌓는 그런 과정이죠. 그 후에 캠페인 목표에 따른 입찰 방식과 과금 방식, 그룹 단위의 1 예산을 각각 설정해 주시면 기본 세팅은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장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배너의 중요성인데요. 캠페인, 그룹 세팅을 마치면 소재를 구성해야 하잖아요. 이 소재를 만드실 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겟에 맞는 소재 사용입니다. 이 좌측에 보이시는 소재는 제가 설명을 위해 만든 단순한 예시입니다. 만약 이게 청소용품을 판매하시는 분이시라면 제일 좌측에 20대 자취생을 타겟으로 한 소재는 최신 유행하는 웃음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가 좋겠죠. 그리고 30, 40대 주부를 타겟으로 한 소재는 20대를 타겟으로 한 소재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쭉 청소를 해오시면서 힘들었던 이 감정을 건드리는 공감해주는 소재가 더 끌리겠죠. 이렇게 각각의 타겟에 맞는 소재를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이고 연상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재 구성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모든 광고가 보기 좋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다이어트 시리얼이라는 제품을 소재로 구성한다고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맛있고 칼로리 낮고 효과 좋고 이런 말들은 모든 다이어트 식품에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 우리 제품만이 갖고 있는 경쟁 우위를 구체적이고 연상되는 표현으로 노출시켜야 됩니다. 한 끼에 100칼로리, 이렇게 칼로리가 낮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쓰고 이렇게 맛있어? 고소한 오곡과 상큼한 딸기향, 이렇게 맛있는데 어떤 맛이 나는지 표현을 한다던가 식물성 지방과 단백질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제품을 구매할 타겟이 신경을 쓰는 부분을 언급하는 등의 소재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두루뭉실한 표현보다는
이제 훨씬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밋밋하게 구성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이제 좌측의 소재를 보시면 제공하는 정보는 참 많은데 뭔가 한 방이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 제가 이 3월 동안 특가로 할인된 가격을 강조하고 싶다면 이렇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겠죠. 마지막으로 광고주가 소재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소비자의 니즈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이런 느낌이니까 모든 소재를 이런 느낌 바탕으로 제작을 해야 한다. 전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소재를 사용하여서 그 중에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여러 소재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좌측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안 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밑에 잘 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계속 활용을 하며 최적화를 시키시고 이 로아스가 애매한 이런 소재에 대해서는 배너 디테일이나 문구 등의 변수를 하나씩 수정해 보시면서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GFA의 기초적인 세팅과 마지막에는 소재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GFA에 대해 더 자세하게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광고를 집행하시기 전에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1팀 황진우였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